자, 당원표 비중을 높여서 대의원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부결이 됐어요. 정 대표는 부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부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서 자,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적 과반 요건에 못 미쳐서 근데 부결이 된 겁니다. 일단 충격적인 결과라는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주는지, 반응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긴 했었죠. 굉장히 그 많았죠.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 크지 않은 표차로 제적위원 과반을 넘지 못하는 바람에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아마 크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네. 지금 지방선거가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공천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1인 1투표제라든가 각종 그런 안건들이 조속히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 그런 안건들에 대한 지연과 그런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 대한 1인 1투표제에 대해서는 당원 주권주의 측면에서는 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아마 당 지도부도 이번 중앙위 부결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기가 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것이 이번에 중앙위 의결로도 표출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평가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님 리더십에 대한 이제 불신 성격이라는 해석도 많은데 예, 뭐 그거는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뭐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앙위원회에 부결된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그 적절치 않다. 정청래 리더십에 불만이 있은 걸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동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중꺾마,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이다. 꺾이는 마음이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당원 주권주의 말은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 공식이었잖아요. 네네. 당의 비주류인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대의원들을 제끼고 네네. 당원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어떤 이 권한을 주는 이걸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방식이에요. 그러나 정청래 대표의 성공 방식은 아니거든요. 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그냥 정청래 대표 똑같이 가서 자기처럼 된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이 집권 6개월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당은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뭔가 움직여 가야 되는데 네네. 근데 정청래 대표의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의원이라고 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대의원 제도를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의 대의원이라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당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오랜 어떤 당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하기 예. 때문에 나름대로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즉 1인당 60표라든지 지금은 뭐 한 17표인가요? 네. 줄어들었지만 특히 이제 호남 이외의 영남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민주당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의원 예, 하기는. 그래서 예. 대의원들에게 뭔가 권한을 더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불참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이다. 아. 왜? 본인에게 권한 있는 거를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찬성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걸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같은 사람은. 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글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 보궐선거였잖아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혹시 명청 간의 갈등 구조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번 당원 당규 개정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 아니면 당내 친명 친청 간의 갈등 이것은 좀 과장되고 확대된 해석이고요. 네. 실체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최고위원회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런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없고요. 이건 철저하게 내용과 절차에 대한 당원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데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순기능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이번 예. 중앙위 부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논의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정리될 문제이지 이것이 뭐 또 다른 지도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으로 다시 발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